자, 그래서 직선 도치에 전류가 흐르면 이제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과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제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입니다. 이게 어, 엄지손가락이 이제 전류 방향이고요. 도선을 잡을 때 도선을 감싼 나머지 방향이 자기장의 회전 방향입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자, 여러분들의 이게 지금 화면으로 반대로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자신의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도선을 잡는 이것이 자기장의 회전 방향, 자기장의 회전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회전 방향. 그런데 이제 반듯한 이 도선을 동그랗게 구부리면 이 자기력선이 안쪽으로는 서로 조밀하게 되잖아요. 네? 고리 모양으로. 그죠? 그래서 고리 안쪽 영역이 아주 밀집되는 자기력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칭칭 감듯이 자력선이 전기 도선이 직선으로 있으면 자기력선이 그걸 돌돌 감듯이 자기력선이 생기는데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어 버리면 안쪽으로는 자기력선이 한쪽 방향으로 조밀하게 모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선을 고리 모양으로 여러 번 감은 것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의 극성을 구할 때는 오른손 법칙을 사용을 하고요. 그림을 보면 되죠. 자, 이와 같이 예, 어, 자, 이렇습니다. 코일의 극성을 오른쪽, 그래서 코일은 이른쪽으로 갖고 이제 오른 손가락이 N극이다. N극입니다. 그래서 전원의 플러스 단자에서 코일을 지나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는 전류가 이제 흘러갑니다. 전류는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일의 극성, 코일을 통해서 여기 안에 이제 자력선이 생긴 자력선이에요. 이것이 자기력에 의해서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적으로 자기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류를 흘러서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의 힘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도록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전동작용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갖다가 모터 액션,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방향에 따라서 서로 밀치거나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물체는 자기장이 강한 곳에서 자기장이 약한 곳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강한 곳에서 자기장이 약한 곳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전자기적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다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체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자기장이 발생하고 또 다른 도선이나 자석에 의해서 발생한 자기장 속으로 전류가 흐르는, 그러니까 자기장 속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갖다 놓으면 자기장이 두 개가 작용을 해서 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자, 다른 도선이나 자석에 의해 발생한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거기에 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 자기장들끼리 서로 밀치고 힘을 작용하게 만들어서 이제 움직이게 만든다. 그게 바로 전동 액션이다, 모터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도체를 자기장의 수직 방향으로 놓아야 되고 또 도체는 자기장과 같은 평면에 있자.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힘의 방향, 이게 이제 뭐 왼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보일 것 같은데 왼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도선이고요. 도선의 방향. 이게 자기장이죠. 이것이 자기장. 이 그림을 보고 이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왼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엄지손가락이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외부의 자기장 속에 놓일 때 그 안에 HI라고 하는 이 자기장이요. HI라고 하는 자기장이 도선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원형 자기장입니다. HM 여기 그죠? 기존의 두 자석 사이에 있는 이제 N극과 S극에서 발생한 외부 자기장인데 이제 이것이 위로 힘의 방향이 위로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토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이거는. 토크는 뭐 기계공학이나 자동차공학에서 이제 물리학 중에서 운동역학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토크는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고리 모양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고리에서 서로 마주 보는 부분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이 도선을 외부 자기장 속에 갖다 놓으면 고리의 한쪽 뼈는 위쪽 방향으로 다른 쪽은 아래로 힘을 받아서 토크가 발생합니다.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크는 바로 전기 모터가 회전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회전 각도로 코일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얼마나 흘렀는가 토크가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루프 모양의 도선에 전류가 흘러서 루프 모양의 원형 거기다가 전류가 흐르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도선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고리의 한쪽 뼈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서 힘의 토크가 발생을 한다.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모터다. 모터의 원리다 하는 겁니다. 발전기의 작용, 자, 제너레이터. 이게 이제 자동차에 있는 거죠. 움직이는 도체가 자기장을 가로질러 지나면 전압이 유도되고요. 움직이는 도체가 자기장을 가로질러 지나가면 전압이 유도되고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는 도체의 속도나 자기장의 색이 도선에 감은 횟수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유도되는 전압의 특성은 이제 렌츠의 법칙에 따라 이제 전압의 극성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렌츠 법칙에 따르면 여기 이제 외부 자기장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코일에 접근을 하는 거죠. 외부 자기장에 의해 유도 전류가 발생할 때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 여기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외부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서로 없애주는 그런 자기장을 만드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은 오른손 법칙을 따르므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맞추어서 위에서 아래를 향해 오른손가락으로 코일을 감싸면 엄지손가락 그 왼쪽이 북극이 됩니다. N극이 됩니다. N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전류. 그러니까 이거는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까는 이 앞에 것들은 뭐냐면 전류가 흘러줬을 때 자기장이 발생하는 얘기를 했고요. 유도 전류는 외부 자기장이 접근했을 때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이거를 말해줍니다. 이제 무선 충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압이 발생해야 유도 전류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자기장이 도체를 가로질러 지나가면 자유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로가 개방되어 있다면 개방된 양 끝에 극성이 다른 전하가 모임으로 전이차가 발생하고 이 전이차를 기전력이라고 해서 자기장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된 에너지가 변환되어서 이 기전력으로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코일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은 커진다.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유도 전압의 발생,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상당히 유명하죠. 자기장이 코일을 가로질러 나갈 때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는 다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자, 이거는 이제 마그네틱 필드, 자기력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한다. 그런데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유도 전압의 크기가 커진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일에 감은 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압의 크기가 커집니다.
코일에 감은 수가 많이 감았을수록 유도 전압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기장의 이동 속도, 도체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자기장의 속도가 빠를수록 유도 전압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 이때 자기장이나 코일 어느 것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그런 걸 가정합니다. 지금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시키고 자기장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시키는 거,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는 전류를 흘러줬을 때 자기장이 발생하는 걸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자기장을 갖다가 이제 들이댐으로써 자기장이 들어감으로써 전류와 전압이 발생되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전개와 자개가 서로 같이 가지고 서로 상호융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전류가 들어올 때 자기장이 영향을 받고 또 전개와 자개가 같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자개가 들어올 때 이 전류가 영향을 받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패러데이 법칙은 자 이렇습니다. 유도 전압의 크기는 코일 가문수에다가 도체를 지나가는 자속의 변화율을 곱해준 거를 이제 그걸로 유도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